이남용 교수의 실온롱, 새로운 경제 발전의 기회, 그린랜드의 희토류 등의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원료가 끊기면 기술도 멈추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배터리와 방산과 전력기기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경쟁력은 원료의 안정조달이라는 단일 실패 지점 위에 서 있습니다. 희토류, 구리, 니켈, 코발트, 흑연, 리튬 같은 핵심 광물은 단순 원자재가 아니라 산업 가동률을 결정하는 입력값이며 입력이 끊기면 공정기술은 무력해집니다. 정책의 착각은 가격이 오르면 대체하면 된다에 있습니다. 가격 상승은 비용의 문제이지만 물량 중단은 생산의 문제이며 생산이 멈추면 수출, 고용, 세수 물가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특히 핵심 광물은 신규 광산과 정제 설비가 상업 생산에 도달하기까지 통상 10년 안팎, 경우에 따라 15년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충격이 발생하면 단기 처방으로 복구가 어렵습니다. 최근 국제 통계에서는 핵심 광물 시장이 이미 3천억 달러대 규모로 제시되고 일부 품목은 연간 수요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관측됩니다. 에너지 전환과 전기화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전후 리튬 수요가 수십 배, 흑연, 니켈, 코발트 수요가 수십 배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반복됩니다. 이 기울기에서는 필요하면 그때 가서 사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끊김을 낮추자가 합리적입니다. 희토류는 채굴이 아니라 정제와 자석에서 승부가 납니다. 희토류는 이름 때문에 희귀한 광물로 오해되지만 산업을 쥐는 곳은 매장량이 아니라 가치사슬의 병목입니다. 채굴보다 분리정제, 금속화, 합금, 자석 제조에서 기술, 환경 규제, 설비가 결합된 높은 장벽이 생기고 이 장벽을 지배한 쪽이 가격이 아니라 물량을 통제합니다. 이 병목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급망의 핵심 위험입니다. 여러 산업 자료에서 희토류 정제는 80-90% 수준의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영구자석, 특히 NdFeB, 은 90% 안팎의 더 높은 집중이 거론됩니다. 수치의 정확한 소수점보다 중요한 의미는 하나입니다. 한 곳이 허가를 늦추거나 수출 조건을 바꾸면 자동차, 산업 모터, 풍력 로봇, 항공 방산이 동시에 흔들린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린랜드 참여의 목표는 광산을 확보한다가 아니라 병목 공정을 분산한다가 되어야 합니다. 채굴 지분만 확보하면 결국 정제 단계에서 다시 종속될 수 있으므로 한국은 정제, 가공, 소재, 자석까지 이어지는 패키지로 참여해야 하고 최소한 우방권 내에서 정제와 중간재의 일정 비율을 확보하는 계약 구조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린랜드는 단기 물량이 아니라 장기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린랜드는 인프라, 기후, 환경 기준 때문에 내년에 대량 공급을 기대할 곳이 아닙니다. 도로, 항만, 전력, 인력 기반이 제한되고 북극권의 공사기간과 물류 변동성은 비용을 크게 키우며 환경과 지역 수용성의 문턱이 높아 인허가가 사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랜드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우방권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장 몇 톤이 아니라 향후 20년의 원료 전쟁에서 우방권 공급망의 좌석을 얻는 것입니다. 좌석이 있어야 장기 구매권, 품질 규격 반영권, 공동투자와 공동금융의 문이 열립니다. 또 하나의 기회는 산업정책적 파급입니다. 그린랜드는 단순 광산이 아니라 항만, 전력 극지, 물류 환경, 모니터링, 원격, 운영, 안전 시스템 같은 고난도 인프라 패키지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원료 구매자가 아니라 인프라 운영, 안전, 디지털까지 제공하는 파트너로 들어가면 자원개발 참여가 곧 새로운 수출 산업의 레퍼런스가 됩니다. 이해 당사자 역학은 지질보다 허가 권력에서 결정됩니다. 그린랜드 내부의 핵심 이해 당사자는 자치정부와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는 고용, 교육, 인프라 수익 공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찬성할 이유가 없고 관광어업 전통생활과
충돌한다고 판단하면 반대할 수 있으며 그 반대는 여론이 아니라 인허가와 소송으로 현실화됩니다. 덴마크는 주권 안보 국제 평판을 지키면서 그린랜드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갖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대중 의존을 줄이는 경제 안보 목표가 강하고 단순 채굴보다 우방권 가치사슬 재편을 원합니다. 중국은 채굴보다 더 강력한 정제 자석 단계의 집중을 유지할수록 상대의 제조업 가동률을 정책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계산을 합니다. 한국 기업의 이해는 안정 조달과 원가 예측이지만 그 이해만 앞서면 프로젝트는 멈춥니다. 이 게임의 권력은 돈만이 아니라 허가에 있고 허가는 지역 수용성과 환경 기준과 제도적 정당성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들고 들어가되 지역의 이익과 규범 준수를 계약으로 먼저 고정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은 가격이 아니라 중단 확률의 기대 손실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문가적 접근은 감정이 아니라 모형입니다. 조달 중단 확률을 P, 중단 시 국내 생산 손실을 L, 대체 조달 라인 전환 물류비 상승을 C라고 두면 기대 손실은 PXL 플러스 C로 계산됩니다. 원료가 약간 비싸도 P를 낮추면 기대 손실이 줄고 기대 손실이 줄면 산업의 변동성이 낮아지며 변동성이 낮아지면 장기 투자와 고용이 살아납니다. 이 모형을 품목별로 운영해야 합니다. 히토류 자석처럼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PGA 조금만 올라가도 기대 손실이 급격히 커지므로 국가 차원의 전략 재고 일수와 장기 구매 고정 비율을 지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반면 구리처럼 시장이 크지만 공급 제약이 구조화되는 품목은 장기 계약과 재활용 대체 소재 효율화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유럽은 이런 사고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30년 목표로 전략원자재에서 역내 채굴 10%, 역내 가공 40%, 역내 재활용 25% 같은 벤치마크를 제시하고 특정 원자재에서 단일 제3국 의존이 6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거론됩니다. 한국도 같은 언어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하며 그린랜드 참여는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참여 모델은 오프테이크 지분 가공 인프라를 한 계약으로 묶어야 합니다. 그린랜드 참여의 해법은 광산 투자가 아니라 계약 설계입니다. 첫째, 수요 기업이 필요한 품목, 순도, 월별, 물량, 허용, 변동폭을 숫자로 확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 숫자를 바탕으로 장기 구매 오프테이크를 체결해야 합니다. 오프테이크가 확보되면 프로젝트는 금융을 얻고 금융이 붙으면 인프라가 깔리며 인프라가 깔리면 지역 고용과 세수가 생겨 정치적 정당성이 올라갑니다. 셋째, 지분 투자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지분은 오프테이크와 결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지분은 있는데 물량이 없다는 최악의 형태를 피해야 합니다. 넷째, 정제 가공의 분산 좌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이 정제 중간재의 일부를 국내 또는 우방권에서 맡을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하지 못하면 광산 참여가 오히려 병목 종속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수출로 연결해야 합니다. 항만, 전력, 원격 운영, 환경 모니터링, 안정관리, 극지물류는 한국이 강점을 만들 수 있는 분야이며 이 패키지를 제안하면 한국은 원료를 달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역사회와 정부의 신뢰를 얻는 가장 실용적인 길입니다. 거버넌스는 중단 기준과 정보 공개가 있어야 국민 신뢰가 생깁니다. 해외 자원 개발이 국민 신뢰를 잃는 전형은 하나입니다. 목표가 흐리고 실패를 통제하는 장치가 없고 추가 투입이 반복되다가 손실이 사회화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끊으려면 지원보다 통제가 먼저입니다. 단계별 관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탐사 단계에서는 시추 데이터 품위, 회수율, 환경 리스크를 기준으로 통과 여부를 결정하고 인허가 단계에서는 지역 수용성, 환경 영향 예측치 보상 구조가 기준을 넘지 못하면 중단해야 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전력 항만 물류의 총 비용과 일정 리스크가 임계치를 넘으면 규모를 줄이거나 철수해야 합니다. 더 넣으면 회복된다는 감정 투자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정보 공개는 프로젝트 성공의 기술입니다. 비용, 일정 리스크, 지역 이익 공유, 이행률, 환경 모니터링 지표를 상시 공개하면 정치적 공격은 줄고 금융 비용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험과 금융은 불확실성을 실현하고 투명성은 불확실성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24개월 실행 로드맵과 성과 지표로 성패를 조기에 가릅니다. 첫 6개월은 품목별 위험 점수 모델 구축입니다. 단일국 의존도, 정제 집중도, 리드타임 분포, 재고 일수, 대체 가능성, 수출 통제 민감도, 국내 산업의 손실 규모를 입력값으로 두고 품목별 기대 손실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끝나면 우선 고정해야 할 5, 7개 품목이 선명해지고 그 품목이 바로 그린랜드 참여의 1차 목표가 됩니다. 다음 약bil 2개월은 동맹형 파트너링과 계약 패키지화입니다. 그린랜드, 덴마크, 유럽 파트너와 함께 지역 고용 교육 이익 공유, 인프라, 환경 모니터링, 오프테이크, 정제 가공 분산을 하나의 계약 사슬로 묶어야 합니다. 한국은 투자재 머물지 말고 공급망 설계자로 들어가야 하며 장기 구매권과 규격 반영권을 핵심 성과로 못 박아야 합니다. 이 24개월은 파일럿 실증과 인허가 불확실성 축소 단계입니다. 파일럿 규모의 분리정제 공정 실증, 극지 물류 운영 계획, 안전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먼저 보여주면 인허가 리스크가 낮아지고 리스크가 낮아지면 금융 비용이 내려가며 금융 비용이 내려가면 사업성이 개선되는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성과 지표는 4가지로 관리하면 됩니다. 핵심 품목별 단일국 의존도 감소율, 오프테이크로 고정된 물량 비율, 정제 가공의 우방권 분산 정도, 지역 고용 교육 이익 공유 이행률입니다. 이 4지표가 숫자로 움직이면 그린랜드 참여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적 국가 경영이 됩니다. 인암용 교수의 실온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